네,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 반가워는 제가 아이들 학교, 출강할 때도 많이, 이렇게 하는 건데, 오늘 좀 여자분들이 많이 오실 것 같고, 저는 비밀 댓글 봤는데, 그래도 댓글이 한 4-5개 정도 있어가지고, 최소한 4-5번 되시지 않을까라는, 어제 통화하면서, 저희 오늘 오픈되게 잘해보죠라고 하고 왔어요. 네, 어떻게 보면 또, 오늘의 시간이 저한테는 이런 날도 있었어요 라는 거에 될 수도 있고, 그래서 5월 1일자로 내 아이만큼 스포자가 안 했으면 출간을 했어요. 사실 어떻게 책을 쓰셨냐라고 하는데, 블로그 활동을 한 지는 꽤 오래됐어요. 꽤 오래됐는데, 사실 제 블로그가 이 여자가 수학을 하는 여자다라는 걸 알 수 없는 블로그였어요. 그 전에는 요거 출간하기 전까지 제가 4월 말 그때까지만 해도 독서, 책 읽는 거 좋아해서 책하고 서평 이런 걸로 오히려 조금 소통하는 공간이었었는데, 이걸 출간하려고 보니까 이제 출판사에서 블로그도 300명밖에 안 되고 유튜브도 안 하고 있고 인스타도 페이스북도 안 하고 있고 이런 SNS에 대한 요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좀 오프라인에서만 이제 항상 열심히 했었는데 온라인을 좀 움직여야 되나 보다 하고 부지런히 지금 움직여서 지금 그래도 블로그 900명 정도, 유튜브도 115명, 대단하시네요. 한 2달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인스타도 이제 열심히 하고 있고 해요. 근데 책 어떻게 쓰셨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오히려 글 쓰는 것보다 책 쓰는 게 좀 편하긴 했어요. 왜냐면 경험, 한 20년 동안 제가 해왔던 일을 그냥 글로 풀어낸 거였기 때문에 책을 쓰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초고는 2달 만에 완성을 했는데, 얘를 이제 출판사하고 연결해서 출간하는 데까지는 한 1년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퇴고의 작업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시는 지인분들이 어떻게 책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초보 작가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런 거 얘기하실 때, 만약에 제가 다시 한다면, 왜 저희 아이 다시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처럼 다시 한다고 하면, 저는 꼭지를 60개를 쓰고 개를 목차별로 나누기는 했는데, 목차를 먼저 아웃라인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 보겠다 이런 계획이 좀 생기긴 했는데, 두 번째 책은 수학 일기로 해가지고 좀 해보고 싶어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준비했을 때는 수학 방학, 여름방학이 시작되긴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방학 시즌도 다 달라지고, 그리고 학기 중요도 거의 방학 같은 느낌이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 되게 막막하신데, 그럴 때 이제 좀 앞에 이렇게 제 앞을, 제가 이제 진로 강의할 때 쓰는 건데, 누가 내비게이션을 제가 딱 켰을 때 제 앞에 전조등을 켜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자동차가 있다면, 오른쪽에처럼 길이 좀 확 잘 보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시간을 좀 준비해주고 싶다, 아이들한테도 준비해드리고 싶다라고 해서 했고요. 이제 저게 사진 너무 잘 나왔죠. 이제부터 학교에서는 프로필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저거 한 20 얼마 주고 찍은 것 같은데, 찍을 때는 되게 아까웠어요. 제가 학교 출강하는 게 사실 강사료가 되게 박하거든요. 그래서 저거까지 찍으면서 내가 일을 해야 하나 이랬는데, 지금 온라인 하면서 조금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쁘게 잘 나왔어요. 잘 나왔죠. 그래서 수학, 저는 과학교육과를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수학으로 아이들을 가르친 지는 강사로 스타트를 해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계속 이 일을 하게 되는데, 한 발을 들여놓으니까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 진로 강의를 시작한 건 한 8년 정도 됐어요. 근데 그 일이 저한테는 좀 더 보람을 주는 일이라고 해야 하나? 그리고 안에서 어떻게 하면, 제가 이제 플랜대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향상 제가 수학을 가르치는 유형에 별로 가깝지가 않아요. 수학을 좀 더 좋아하고, 좋아하기보다 좀 더 잘했기 때문에 이 진로를 이렇게 오게 된 거지, 그래서 제가 좀 더 제 달란트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페이 여부를 떠나서 진로 강의 출강을 갔다 오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몸은 힘든데 에너지가 너무 많이 샘솟는 거예요. 되게 뿌듯하고, 그래서 이 일을 좀 지속적으로 나중에 늙어서까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고 8년 진행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아이스 브레이킹이에요.
뭐 징가징가 게임 같은 거 요새 많이 하시죠. 4개 중에 제가 학교 출근할 때도 이거 많이 쓰거든요. 네, 1번 안세운 개그맨이 꿈이었다. 2번 뭐 33살에 에펠탑 꼭대기에서 프로포즈를 받았다. 네, 친구들한테는 번지 점프를 했다라고 나가거든요. 3번 잡지에 3번 나왔고 한 번은 표지 모델이었다. 4번에서 되게 많이 빵 터져요. 얼굴에 양파링을 9개 걸 수 있는 엽기녀다. 그리고 예그리나가 사랑하는 우리 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꿈나무 보육원에서 저는 예그리나 팀으로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리면 네, 이게 저희 학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들이 전부 고등학교 2학년이 됐어요. 네, 이게 저희 아들이거든요. 네, 고등학교 2학년이 됐고 그 친구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네, 이 팀이 지금 전부 고등학생 2학년들이 된 친구들이에요. 네, 오래된 사진이죠. 네, 그리고 네, 에펠탑에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가긴 했으나 번지 점프도 하지 않았고 3시간 갔기 때문에 뭐 프로포즈는 네, 받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네, 이제 잡지에 수학으로 해서 한번 나왔고 얘는 이제 저희가 지금 한참 많이 만드는 것 같은 네, 그런 거고 사실 페이지 모델은 미즈네리에서 나왔었어요. 네, 아이들하고 해가지고 네, 어떻게 멘토 역할을 하고 있냐 그리고 친구들이 제일 많이 빵 터지는 게 엽기녀 걸렸니? 막 이러면서 빵 터지고 아까 프로필을 봤었기 때문에 저게 더 웃기죠 이제 네, 이렇게 진로강의를 하고 있고요. 네, 저렇게 이제 제가 진로 강의 하면서 중간에 회의감이 좀 들었었던 때가 있어요. 회의감이 들었던 건 매일 밥만 먹다가 제가 딱 가면 라면 먹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자극적이고 재밌기도 한데 전달해주는 내용이 사실은 일회성에 그치는 게 많고 지속적으로 이 친구들한테 도움을 준다거나 이런 거가 과연 될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회의감이 좀 많았었는데 그래서 네, 그러면 또 나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이제 진로 강사 중에도 수학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많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수학 클리닉을 조금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수학 클리닉으로도 도움을 좀 주기도 했고 네, 요거는 저희 학원이에요. 그래서 네, 캔디쌤처럼 볼륨이 크지 않아요. 저게 많이 좋아진 거예요. 네, 수학책에도 제가 담아두긴 했는데 네, 이제 학원을 오픈할 때는 뭐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이제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학원을 오픈을 해서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유지를 하다가 조금 더 좋은 곳으로 가서 네, 이제 저기 2층이고요. 보드게임은 400여 종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사실은 400여 종의 보드게임이 수업을 하는 데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네, 어머님들이 제가 북콘서트 했을 때도 되게 많다 가보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또 더구나 혼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중에서 뭐 수학적으로 교과 내용하고 연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보드는 굉장히 한정적이고 근데 제가 계속 저걸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제 꿈이 연남동에서 이제 보드 북카페를 하고 싶은 게 꿈이에요. 그래서 보드게임 와서 친구들이 즐겁게 이제 뭐 엄마랑 가족들이 와서도 하고 연인들도 성인들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책을 통해서 아이들이랑 진로 코칭 컨설팅 같은 거 해주고 싶은 게 꿈이어서 부지북부를 가지고 있고 저희 애들한테도 이렇게 배워두면 대학생 됐을 때 와서 아르바이트 해줘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10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버겨운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금보라방 해가지고 유튜브로 모드 라이브 해갖고 좀 이렇게 중고 거래 같은 걸 하거나 네, 아니면 제가 있는 걸로 세트를 하나를 꾸려서 보드게임 가르치고 싶은 선생님들을 양성을 좀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바빠서 아직 계획을 세우고 있지 못한데 네,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게 저희 지금도 수업을 하고 있는 친구예요. 지은이라고 3학년인데요. 제가 이 친구를 집어넣은 이유는 이 친구는 교과 수학도 하고 놀이 수학도 해요. 제가 이제 수학학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3개인데 가베, 그다음에 이제 보드게임으로 하는 놀이 수학, 그리고 교과 수학이에요. 근데 보드게임 수업할 때는 저렇게 해맑아요. 네, 근데 이제 교과 하려고 그러면 표정이 이제 사라지고 짜증이 나시고 시작하시죠. 그리고 제가 이 사진을 넣은 이유도 굉장히 연산력도 부족하고 네, 1학년 2학년 때 어머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우리 지은이는 뭐 연산 같은 게 좀 아직 많이 힘들고 해요 라고 했는데 제가 도형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회전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팬토미머 여왕이에요. 네. 그래서 클래스에 제가 소인
보드게임 수업은 4인 구성으로 한 클래스를 진행하는데 나머지 친구들 굉장히 빠른 친구인데도 지윤이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각자 가지고 있는 안에 달란트가 다르고 친구들 성향별로 공부 방법도 좀 다르게 접근하시면 좋다라고 해서 네, 이제 홀랜드를 책에도 이제 한국지를 담기도 했고 북콘서트 할 때 어머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홀랜드를 진로 강의할 때도 어느 학년에도 빠뜨리지는 않지만 들어가 보면 홀랜드하고 다 들어갔어요. 친구들이 검사도 다 해봤고 선생님 아드님 아들 이름이요? 네. 조태건이요. 태건이도 아마 해봤을 거예요. 홀랜드를 알고 있을 거고 학교에서 검사지가 나왔을 텐데 해보기만 했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적용을 못 시키고. 그러니까 저희가 인풋이 되게 많아도 그거를 소화시키고 아웃풋으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홀랜드를 친구들이 기억할 수 있고 나에게 되게 필요하고 쓸모가 있을까라고 이제 알려줄까 싶어가지고 이런 거로 나와 있긴 해요. 얘들아 홀랜드는 자기 개발하는 데도 좋고 애들 홀랜드 이퀄 진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인간관계도 좋고 리서칭도 좋고 해라고 하면 이제 딱 보기만 해도 되게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절대 얘로 알려주지 않고요. 이제 그 발에 딱 봤을 때 제일 핸섬해 보이는 남자친구 예를 들면 경화다. 그러면 경화야 여자친구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냐는 식으로 이제 씩 웃어요. 그래서 여자친구 성향에 대해서 이제부터 알아볼 거야. 여자친구가 내가 왜 좋아하는지 앞으로 여자친구랑 어떻게 갈 건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홀랜드는 리아색이라고 해요. 네. 이렇게 리아색이라고 해서 뭐 리얼리티, 소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거 맨날 얘기해 줘봐야 친구들이 기억 못해서 저는 한 문장으로 이제 오늘 아름쌤하고 강의를 들으면 홀랜드에 대해서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뭘 들여다보지 않을 수 있도록 알려줄게 라고 하고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문장 하나만 쓰라고 하는데 현탄이는 예뻐지고 난 후에 사진관에 갔다 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R이 현실형이에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I가 탐구형, 현탄이는 그 다음에 예뻐지고 난 후에 A가 아트, 예술형이에요. 그리고 사진관 하면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이에요. 근데 그 뒤 밑에 건 모르시더라도 현탄 그 문장은 기억해요, 친구들이. 현탄이는 예뻐지고 난 후에 사진관에 갔다. 네, 그래서 요거를 제가 PT로 잠깐 보여드리면 R형이 이제 리얼리티 해서 현실형이에요. 그래서 쉽게 아이들이 뭐 리얼리티, 뭐 직업, 뭐 이렇게 연결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무슨 형일까를 맞춰보게끔 맞추면 이제 뭔가 보상, 사탕이나 캔디나 이런 데 갈 거야 라고 얘기도 하지만 왜 아기 때 뭐 불이 뭐 예를 들면 이게 위험해, 캔디야 이거 위험해라고 네 알았어요 안 가는 애가 있지만 뜨거워 만져봐서 아는 애들 있죠. 그런 형이에요. R형. 그러면 정확하게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직접 몸으로 움직여봐서 알아야 되는 애들, 그리고 직업으로 따지면 운동선수라든지 몸을 많이 신체에 써야 하는 것들, 그런 친구가 R형이고요. 그리고 현탐에서 탐구형 친구들, I형은 말 그대로 예를 들면 볼펜을 사러 간다고 하면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이 들어있는 것들 있죠. 새로운 거, 뭐 탁 누르면 이제 뭐 불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직업으로 따지면 탐구하는 학자라든지 교수 이런 친구들이 많고요. 그리고 현탐이가 어떻게 된 후였죠? 예뻐지는 얘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예뻐지는 예술형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많이 하고 싶어하는 크리에이터, 그리고 연예인 이런 친구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진관에서 사회형이에요. S형 소셜인데 사람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볼펜을 산다 그러면 친구가 사는 거, 음식점에 가도 뭐 너 뭐 먹을 거야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친구들. 그리고 그 다음이 진취형이에요. E형이라고 해서 진취형인데 진취형은 직업으로 따지면 뭐 기업의 CEO나 대통령. 그리고 친구들이 이해하기 제일 쉬워하는 거는 문방구 가서 볼펜을 살 때는 안 나와도 되니까 만년필 보여지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좋은 친구. 그리고 음식점에 가면 코스 요리 같은 거 이런 거 좋아하는 성향을 가진 친구들이 E형이라고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C, 관습형이에요. 그래서 관습형은 직업으로 표현하면 제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공무원이요. 그러니까 9 to 6 주어진 일이 그냥 편안한 사람. 그리고 뭐 음식으로 따지면 어제 먹었던 거 그대로 먹는 사람들 있죠.
오늘도 김치찌개, 내일도 김치찌개, 김치볶음밥 이런 게 편한 사람. 그리고 볼펜도 이제 브랜드가 딱 정해진 나오기만 하면 돼. 모나미 뭐 이런 거 고르는 친구들 있죠. 그래서 요것 중에서 내 유형이 뭔지를 간이검사지 같은 걸로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화야 이제 딱 보니까 네 여자친구 어떤 유형인 것 같아. 이런 거 이제 막 생각해요. 뭐인 것 같아요. 그러면 너는 뭐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서 자기 유형을 이제 일단 기억하게끔 그리고 보통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기억을 하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유형을 맞춰보게끔 했어요. 그래서 원래 오늘 좀 많이 오시면 요거하고 몇 개 선물을 그런 걸로 해서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 유형 같은 경우는 1번이 S형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이 A형, 3번이 뭘까요? 아니에요. 네. 1번이 뭐라고요? 네. 1번이 뭐라고요? 1번이 S형이에요. S가 네, 뭐예요? 사회형. 아, 네. S가 사회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A형. 예. 네, 예술형. 있고, 그 다음에 R이에요. 현실형이에요. 네, 저도 몸으로 움직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서 제가 설명할 때 선생님을 은행이나 관공서에다 갖다 놓고 뭐 이제 문서를 출력하라거나 하루 종일 동대전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 막 다 100% 얘기해요. 만난 지 한 10분밖에 안 됐어. 아, 못할 것 같아요. 그래, 선생님 보고 돈 이렇게 해주라고 그러면 돈으로 꽃을 접어서 주거나 뭐 이렇게 하겠지. 이러면 그래서 이제 성향에 맞는 게 중요해라고 하고 조금 더 초등학생으로 조금 내려가거나 중학생으로 내려가면 얘하고 다중지능까지 같이 해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저께 월요일하고 화요일에는 선생님이 오늘은 그 날의 주제가 자기주도 학습이었어요. 아이들 어떻게 학습에 완전 학습할 수 있는지였기 때문에 다중지능을 준비를 못 해가서 꼭 다중지능 검사까지 해서 8개의 유형 중에 나한테 맞는 거 대표 유형 3개를 강점 유형을 골라서 워크넷이나 커리어넷에 들어가면 대표 강점 유형을 집어넣으면 이거에 맞는 직업군이 나와요. 그리고 이 직업을 가지려면 어떤 학과를 가면 좋아 라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대체적으로 이제는 큰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되잖아요. 특히나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학과나 이런 게 좀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한 3분의 1 정도밖에는 정해져 있지 않고 아직도 막연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러다 보니 이제 고3 가고 이제 점수에 맞춰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후회하고 오는 제자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면 잘하는 대로 왜냐면 이제 뭐 잘해서 서울대를 가도 또 다 잘하는 친구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서 또 학점을 따기 위해서 고민하고 경쟁하는 게 많아지니까 그걸 극복하려면 내가 좋아하는 걸 할 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는 좋아하는 거와 잘하는 것 중에서 선택하라면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유형을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네, 이제 아이의 사생활, 이제 다중증명 같은 거 좀 보여주면서 이렇게 리드를 좀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 놀이수학하는 팀이에요. 1학년 이제 2학년 올라간 팀인데 제가 성향을 알면 공부가 즐거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태권도복 입은 친구랑 저희 초록색 티 입은 세아하고 둘 다 성향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하얀색 옷 입은 친구는 자존감이 되게 높고 수학적인 역량이 되게 뛰어나요. 근데 초록색인 친구하고 저쪽 초록색으로 그날따라 마침 또 똑같이 초록색을 입었는데 둘 다가 되게 소심하고 소극적이에요. 네. 근데 본인이 어떤 부분에서 잘한다라는 포인트가 칭찬이 됐을 때 자존감이 확 올라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아이 성향을 좀 알면 좋다라고 해서 이렇게 복습을 한 번 더 했어요. 리아색인데 네, 현타미는 예뻐지고 난 후에 사진관에 갔다. 그래서 이제 그 문장만 기억해 라고 하고 어머님들한테도 제가 북콘서트 때 이제 요걸로 해서 북콘서트 진행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음식점에 가면 탐구형 같은 경우는 아무거나 양 많은 걸 좋아해. 그리고 예술형 같은 경우는 예쁜 거, 디스플레이가 예쁘게 된 거. 사회형은 네가 친구가 먹는 거. 그리고 진취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 요리. 그리고 관습형 같은 경우는 그냥 매일 먹던 거, 어제 먹은 것도 상관없고. 현실형은 양 많은 거 이런 걸로 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어머님들이 되게 좋아하셨던 건 요거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수학 학습으로 접근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유형별로 아이들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일단 홀리드 유형을 간이검사 지루해서 어머님들이 내 아이 성향을 알아보실 수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보시면 이제 아실 수 있죠. 네. 조용히 앉아서 예를 들면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랑 완전히 반대의 유형을 가지고 있어요. 둘 다 아이 C형이거든요. 네, 탐구하고 간습형이에요. 그래서 직업도 둘 다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세무하는 공무원 같은 거 하고 싶어 하고, 큰아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아이 C형을 가지고 있는 아이랑 저는 SAR이잖아요. 그럼 전혀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하고 싸우게 되기도 하고, 왜 어머님들이 그냥 이유 없이 내가 진짜 못 가르치겠어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실 때 보면 대체적으로 성향이 달라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인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뭐 9to6로 일하는 게 편한 거지, 그게 나와 다른 거지, 뭐 잘못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그 차이를 그냥 인정하고 나면 편하다. 그래서 저도 진로 강의하면서 아이들이랑의 관계가 되게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저는 액티비티 하니까 자꾸 막 체험학습 같은 걸 밖으로 나가서 경험해주게 하고 싶고, 막 광복절이면 뭐 형무소 같은 데 가서 배웠으면 좋겠고 이런데, 저희 아이들은 집에서 책 보고 이렇게 공부하는 게 더 편한 친구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둘째가 중학생, 큰애가 고등학생인데, 근데 지금 여담으로 막 얘기를 하면 어렸을 때 되게 많이 힘들었다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엄청 극성스럽게 막 봄, 여름, 가을, 겨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아이들 막 이렇게 봄에는 딸기 따러 딸기 축제 데리고 다니고, 가을에는 막 고구마 캐고 막 이런 거를 다 데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정말 자신있게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그 시즌에 하는 행사들 있잖아요. 체험학습 행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제가 카페를 운영했었기 때문에 다 데리고 다니고, 공연 전시도 엄청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장점이라고 하면 지금도 큰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미술관 데려가면 네, 좋아해요. 잘 안 따라가려고들 하잖아요. 근데 이제 두 가지만 좀 심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 키우면서 좀 책하고, 네, 이제 갤러리 같은 거 다니면서 전시 보는 그런 거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질 수 있었으면, 두 개는 성공한 것 같은데 애들은 많이 힘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작은 애 키울 때는 휴대 메모처럼 3개가 없어졌었어요. 그렇게 데리고 다니려고. 근데 지금 돌아보면 이런 걸 좀 미리 알았다면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욕심에 이제 막 아이들을 표현하기 어려운데 아이들의 성향을 조금 더 미리 파악했다면, 그래서 수학적으로 가면 예를 들면 R형, 현실형인 친구들은 실물로 하는 보드게임이라든지 과배, 교구 수업 이런 걸로 해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근데 I형이나 C형은 굳이 실물이 있지 않아도, 물론 이제 실물을 해주는 게 모든 아이들이 좋아하기는 하지만 있지 않아도 충분히 뭐 과제 욕심이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문제집만 친구들과 조금 다른 걸로 세팅해줘도 막 어떤 친구들은 한 9주 만에 한 권을 끝내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고요. 특히나 여자 친구들 같은 경우는 A나 S형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술형, 예쁜 거 좋아하거나 친구가 좋아하는 거. 네, 그래서 한 여자친구들 4학년, 5학년 이 정도 되면 3학년 때 엄청 착했던 친구들도 사춘기가 오기 시작하면 알고 있는 건데도 약간 삐딱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도 왜 그래요? 뭐 이게 왜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저도 이제 사람인데 그게 지속되면 힘들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저하고 1대1 하는 것보다 친구랑 붙여주니까 되게 효과가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친구랑 경쟁 구도를 살짝 이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학원형의 팁이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가정에서 하시기는 어렵지만, 저랑 하는 친구 중에 또 A형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문제집을 제가 골라주기 전에 미리 보여줘요. 요거랑 요거랑 요것 중에 할 건데 사실 비슷해. 근데 어떤 게 더 좋아라고 하면 핑크색 표지가 되어 있는 걸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할 때마다 자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뿌듯하고 앞에 그것만 봐도. 그래서 이름도 막 예쁘게 쓰려고 하고, 오답노트 쓸 때도 마찬가지로 네, 본인이 좋아하는 노트, 필기구 뭐 이런 것들이 도움이 좀 더 많이 됐고요. 그리고 진취형인 친구를 제가 학원형이라고 넣어놨는데, 이런 친구들은 특히나 이제 중위권 친구들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학원을 가느냐가 크게 많이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하위권하고 상위권 같은 경우는 학원 선택을 잘 해주시는 거가 되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 그냥 감내 왕래 하면서 본인의 하위권은 많이 올려야 될 거고, 상위권은 상위권대로 자기 맞춤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취형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좀 두가 된다라는 느낌이 딱 됐을 때 본인 역량이 시너지가 확 2배로 올라가는 친구들이 많아서, 자기 아이가 좀 그런 영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혼자서 집에서 학습하는 것보다는 학원을 딱 맞춤으로 넣어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관습형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려워요. 저희 친구 중에도 그런 애가 있는데 어머님도 되게 어려워하는 거예요, 아들을. 그러니까 본인하고도 제가 보기엔 어머님의 성향도 그런 성향이 있으세요. 근데 본인이 또 그런 성향이 있다 보니까 이 아이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걸 어떻게 끌어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생각이냐면 굉장히 소극적이고 네, 자존감도 좀 낮고 자기 표현력도 부족하고 이런 친구들은 학원 가면 힘들죠. 왜냐면 특히나 대형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래스 수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학원형이긴 해도 A 클래스, B 클래스에서 하루에 2클래스만 운영이 되고 한 클래스에 학년이 통합돼서 와요. 그러니까 2학년도 있고 6학년도 있고 여러 학년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바쁜데 아이들은 맞춤학습을 진행할 수 있죠. 약간 과외형처럼 진행을 하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마음을 읽어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학원이지만 과외형으로 진행을 하는 거여서 상관이 없지만 이런 친구들은 학원보다는 과외로 해서 또는 교습소 형태로 해서 소규모에서 본인을 좀 세심하게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서 공부를 하는 게 좀 좋지 않나. 네, 그리고 네, 이렇게 안내를 좀 해드렸고요. 네, 그래서 제가 책은 이렇게 5장으로 이제 나뉘어져 있어요. 1번 뭐 숫자만 보면 이렇게 머리가 아플까. 2번 네, 스포자에서 수혜자 되기. 그리고 3단원은 수학이 무너지면 모든 과목이 무너진다. 그래서 3단원에는 국어력이 더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집어넣고요. 그리고 4단원의 100점 배치는 5대 0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수학이 5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뭐 수연단, 원자화식, 확률, 통계, 기하 이런 게 점진적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밑학년이 무너지면 절대로 위에를 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어머님들한테도 고등수학보다 중등수학이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이 무너져 있으면 네, 고등학교 과정을 소화를 할 수가 없고 중등수학보다 그렇게 따지면 초등 한 중학년 이상 4, 5, 6학년 수학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중등수학 클리닉 들어가 보면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2학년 2학기 삼각형, 사각형 이런 걸 좀 더 심도 있게 배우게 되는데 4학년 때 사각형을 몇 가지를 배웠니? 라고 하면 그것조차 네,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개념도 확실하지가 않고 그래서 그런 큰 맥락으로 보고 우리 아이가 뭐 디테일하게 수학을 어머님들이 아이 집에서 가르치려면 막막하게 생각하시는 게 문제를 보고 이걸 못 풀겠어요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공부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제를 푸는 거는 뭐 유튜브라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소스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큰 맥락을 보고 우리 아이가 만약에 4학년 2학기를 들어가야 해. 그러면 2학기에는 이런 단원을 배우니까 삼각형이나 사각형에서 밑에 학년에 배웠던 거에 결함이 없는지 또는 얘를 좀 더 재미있고 흥미를 가질 수 있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담아놨고요. 그래서 5장에는 수학 성적을 올리는 방법은 따로 있다 해서 세모수 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수학에서 수학에 이제 숨겨져 있는 수학들 제가 뒤에 영상도 하나 보여드리긴 할 건데 저는 그 영상을 되게 많이 좋아하고 중등 수학 클리닉을 가면 그걸 꼭 하고 학원에서도 사실은 저 영상을 보면서 하는 수업을 되게 많이 진행을 하고 싶은데 그게 이상과 현실이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런 사실은 어머님들이 교과 수학에 대한 성적 이걸 놓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알고는 있으면서도 이렇게 한약이 먹으면 몸에 좋은 건 알지만 당장 감기 걸리면 병원에 가야 되는 것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게 좀 안타깝긴 한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1교시의 내용이긴 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책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기는 할 건데, 책에 대한 거를 간단히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2교시를 약간 보드게임하고 캔디쌤이랑 이렇게 좀 더 도움될 수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1장에는 이게 이제 타이틀의 제목이에요. 수학의 사각지대. 그래서 학부모편, 아이편. 그래서 사각지대 하면 저희가 운전할 때 안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안 보이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나라는 거에 대한 것들을 담아놨고요. 그래서 네, 학부모의 사각지대는 제가 수학은 마라톤인데 어머님들 같은 경우 되게 지금 1편에 되게 단원평가의 점수 이거에 되게 일희일비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초등. 네, 그러다가 초등도 저학년 때는 뭐 엄청 신경도 많이 써주고 보드게임 먼저 뭐 해야 돼요, 가be 뭐 해야 돼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래도 초등은 한 고학년 때까지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중등 올라가면 그 관심이 확 준다기보다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되게 몰라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도 수학을 포기하게 되고 어머님들도 이제 얘를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도 커서 말도 잘 안 듣고 문제집도 뭘 선정해줘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점점 수학에 대한 관심을 놓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마라톤이기 때문에 끝까지 완주할 때까지 좀 지켜봐주고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데 학생들의 사각지대는 제가 이제 월화에도 요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영상도 보여주는데 학원에 다니면 특히 중고등학생들도 왜 케미쌤 되게 많이 공부하시겠지만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 많이 했어. 그리고 특히 동영상 학습. 제가 온라인 학습의 가장 큰 맹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건데 학원에 오면 친구들이 특히 중학생 친구들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친구들 많이 하는데 선생님이 설명해주면 되게 쉬운데 집에 가서 이걸 풀어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인 즉슨 집에 가서 풀어보는 과정을 안 한다면 얘는 모르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영상 학습도 마찬가지예요. 볼 때는 쉽고 아는 것 같은데 얘를 내 걸로 소화시키려면 반드시 자기도 학습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학원에서는 사실 그 부분까지 피니시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초등들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문제 어머님들이 그 선행을 우리 애는 빨리 이제 다른 데는 선행을 많이 안 하고 있는데 해야 되지 않아요. 또는 애도 많이 불안해해요. 고학년이 되면 선생님 우리 반에 중학교 2학년 거 하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중학생들도 고등학교 거 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라고 하는데 선행을 나가는 거는 사실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아이들이 새로운 걸 배우는 건 되게 재밌어하고 쉬워하거든요. 근데 자기 학년의 심화를 탄탄하게 하고 가는 게 선생님한테는 사실은 더 어려운 일이긴 해요. 근데 그게 친구들한테는 진짜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거다라는 거. 그리고 연산력이 전부일까라고 얘기도 저는 이제 연산을 되게 그러니까 저학년 어머님들도 그렇고 구구단 어떻게 외워야 돼요 분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연산은 정말 그러니까 스킬적인 부분이고 기본 개념이 탄탄히 잡혀있고 난 다음이 연산이고 개념, 연산, 그 다음에 유형, 그 다음에 심화 이 단계를 밟아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시기 때문에 학년 연산을 막 이렇게 저는 영상에 찍혀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눈높이나 구멍을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실 때도 이걸로 진짜 고학년까지 시키실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시면 시작을 하시고 아니면 연산은 고학년에서 아이가 굳이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너무 막 연산에 이렇게 비중을 크게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메타인지력을 키워라 라고 해서 제가 이거 메타인지는 월요일 강의에도 들어있었는데 화요일 강의에서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되게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알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집 어느 문제집이든 간에 특히나 수학 문제집은 문제집의 우측 하단에 써 있어요. 메타인지력 잘 알고 있나요? 확인했나요? 외우자랑 아니면 근데 아무도 보지 않아요. 보고 바로 문제 풀듯이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오답 노트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에 대해서를 친구들도 모르고 어머님들도 어떻게 체킹해줘야 될지 잘 모르셔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해서 저 북콘서트 때는 굉장히 다양한 연령의 학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책에도 담아두긴 했는데 일본에서는 아예 왜 저희 유치원 때 왜 그 단어 같은 거 전달해주게끔 하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이거 전달하는 게 미션이야 라고 하고 전달해주는 게 공교육에 들어있대요.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저도 놀이수학 할 때 항상 숙제가 뭐냐면 놀이수학 끝나면 어머님들이 브리핑을 오셔서 듣고 데려가시는 분들도 있고 직장 다니셔서 못 오시는 분들은 제가 카톡으로 브리핑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듣고 오시든 못 들으시든지 간에 항상 숙제가 그거예요. 오늘 게임했던 거를 엄마한테 설명해 보는 거예요. 무슨 게임을 했고 작업은 어떻게 진행됐고 누가 이겼는데 왜 이겼고 나는 왜 진 것 같고 근데 이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게임에 이기고 지는 것보다 사실은 그거를 설명을 한다는 건 자기 기억에 뭐가 얼만큼 들어가 있는지를 스스로 이제 셀프 세팅을 하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이 과정을 거치면서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그리고 내가 아는 걸 정리해보는 능력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질 수 있다라고 해서 요거는 꼭 시키는 편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못하면 어머님들이
안 배우고 온 거 아니냐, 뭘 배우고 온 거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머니, 당연히 모르는 게 맞다. 그리고 어린 연령일수록 되게 잘하는 게 스케치북에다가 어머님이 이제 열정적인 어머님이 놀이수학 이제 그 브레인스토밍 북 해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거기다가 저까지 막 상세하게 그린 거예요. 칠판, 보드게임 뭐 있었고, 뭐 이거까지. 근데 그만큼 아이가 그 과정이 훈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숙제를 뭐 이렇게 워크북 숙제 이런 것도 되게 좋기는 한데, 저는 놀이수학, 제가 진행한 놀이수학에서 이 부분만큼은 되게 아이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지 않나.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큰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월요일날 수업 갔을 때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잖아요. 선생님 아들이 그거 2야 라고 얘기하면서 국어는 전교 1등이에요. 1등급인데 영어가 5등급이에요. 그리고 영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이제 겨우 올라갔다가 3등급 조금 갈만했는데 이제 코로나로 해서 이제 수업가 무너지고 했는데 수학도 뭐 2, 3등급 왔다 갔다 하고 한데 이제 그 아이하고 둘째 아이 초등학교 다닐 때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제도 뭐 메타인지를 어떻게 키워요라고 이제 설명하는 방법 아이들한테 얘기해줬는데 아이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군가한테 막 말로 설명하는 게 좋은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인형을 놓고 설명하거나, 근데 저희 아이들은 그런 유형이 아니어가지고 일기를 꼭 그림으로 써도 좋으니까 오늘 뭐 배웠는지 재미있는 거, 가장 재밌었던 거 요거 써보라고 얘기를 했었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꿈나무보육원 친구들 코칭할 때도 머니까 제가 한 달에 한 번밖에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공부를 하려고 하고 성적이 조금 어느 정도 중상위권 되는 친구 20명을 매주 매일매일 데일리로 지금 이제 캔디쌤 하시는 것처럼 마인드맵으로 데일리에 배운 것들을 클라우드맵 써서 수첩에다가 메모해서 찍어서 보내게끔 했어요. 근데 책을 다 가지고 다니고 막 예습복습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로 해서 중요한 거는 빨간색, 다시 내가 공부해야 될 거는 체크 표시하고 파란색, 이렇게 해서 그것만 정리하고 일주일에 그거 단위별로 해서 주말에 그거 보강하고 요것만 좀 해보자 중간고사 때까지 했는데, 생각외로 그 매일매일 누적되는 데이터들이 나중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평균을 많이 올라가게 하는 그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학년별로 또는 이렇게 나이별로 접근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메타인지력을 훈련할 수 있는 설명하는 방법은 굉장히 좋은 공부 방법으로 추천을 드린다라는 내용을 좀 집어넣었었고요. 그리고 홀랜드와 다중지능 해가지고 이제 3상에다가 넣어놨었는데, 수학을 잘하는 아이한테 무슨 힘이 필요할까요? 이게 되게 되게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모를 때는 어머님 이게 중요해요 저게 중요해요 말씀을 드릴 수 있었는데, 지금도 변하지 않고 제가 23년 경험해보면서 뭐 문제집도 정말 저도 관심이 많아서 사고랑 문제 뭐를 쓰면 좋을까 다양하게 연구도 하고 아이들 문제집도 마찬가지로 공부했는데, 그 모든 것보다 이제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를 어떻게 움직이게 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공부하게 접근할 거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메타인지력을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게끔 수학도 지속적으로 어떤 방법론적으로 접근할 거냐,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서 그거를 제가 3개로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자존감, 자신감, 그리고 관심과 흥미. 그래서 자존감하고 자신감, 이 애들은 설명해주면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이제 학부모 대상으로 이게 준비한 거였어서 오늘도 제가 얘를 같이 넣은 게 자기를 사랑하는, 존중하는 마음이 많으면 많음으로 인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는 게 자신감으로 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자신감이 작은 성취감을 이제 이끌고 작은 성취감이 쌓여서 성공이라는 계단에 올라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비단 수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과목이나 이런 거에도 미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리고 이제 10번의 문제집보다 중요한 것은 이라는 걸로 해서 제가 문제집을 어떤 걸 골라야 되나라는 거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하시기도 하고, 제가 이 책 준비하면서 관련 도서를 여담이기는 한데 책을 쓰는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1000만 원 막 이렇게 받고 컨설팅 해주시는 분도 있고 강남 쪽에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가 되게 막연했어요. 근데 일단은 관련 도서에서
없는 차별화를 찾아라라는 것 때문에 관련해서 되게 많이 보기는 했어요. 근데 뭐 비슷비슷한 것도 있고 저한테 도움이 된 것들도 있었지만 일단은 제 경험을 좀 녹아들게 해주고 어머님들이 되게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드리는 거, 그리고 뭐 수학이긴 하지만 약간 진로하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거를 중점으로 책을 썼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문제집을,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책을 쓰게 된 사실 제일 결정적인 계기는 매번 똑같은 거를 질문을 어머님들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똑같은 얘기를 막 10번씩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 쓰고 싶었던 책을 한번 써볼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 학부형이 학원을 하나 오픈을 하셨어요, 작년에. 그래서 근데 이제 시설을 너무 좋게 해가지고 이제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 나름의 프라이드가 이제 있었는데, 그리고 그런 거에 차별화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차별화가 되더라고요. 시설적인 거, 환경적인 거, 이런 거에 차별화가 돼서 그럼 나를 브랜딩하기 위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뭔가, 내 경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뭔가라고 생각해서 책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언니들 같은 경우는 대형학원이면 사실은 보여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경시도 봐야 되고 타이틀을 걸 수 있는 이런 작업들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안 할 수는 없는데, 그게 사실은 아이들의 한테로 봤을 때는 한 명 한 명한테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두꺼운 문제집을 쉬운 거를 여러 번 풀려오면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학원에서 공부를 많이 하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 아이 수준이 어떻고, 그리고 뭐 사실은 포기하기 쉽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 고등학교 가서 때 얘기하지만 다 공부 열심히 한다고 공부를 잘할 것 같으면 서울대만 있으면 되고, 서울대, 서울점, 경남점, 전국점 이렇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어느 정도는 수학을 못한다고 해서 다른 달란트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고 그 못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맞지 않은 옷을 자꾸 입히려고 하시다 보면 아이도 좌절하고 다른 쪽의 달란트를 또 못 찾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랑도 공부하다 보면 역량이 뛰어난 친구도 있고 되게 열심히 하는데 결과물이 안 나오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그 결과물이 안 나오는 친구를 그렇다고 이걸 뭐 안 되니까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즐겁게 그냥 올라갈 수 있게끔. 그래서 어머님도 되게 열의가 많으시고 진짜 열정적으로 하는데 이게 결과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저랑 아이가 너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아시니까 보면 되게 안타까워하시고, 근데 그런 친구는 그냥 올라가면서 다른 진로를 찾는데 수학이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만, 본인이 중학교 가서도 내신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기본 개념을 가지고 가는 정도만, 그런 친구는 사실은 뭐 쌤이라든지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뭘 할 필요가 없거든요. 얘 머리가 어렵지. 그래서 그거 할 시간에 차라리 책을 보면서 깊이 있는 거, 나를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라 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 저 같은 경우는 오답노트를 좀 탄탄히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면 보여지는 건 적죠. 문제집도 얇고 오답노트 한 권이기 때문에 얘가 도대체 뭐하고 오는 거야 라고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저랑 공부하는 친구들은 대체적으로 지금 중2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 2학년 때 와서 중학교가 된 친구들이기 때문에 거의 신뢰감이 많이 라포 형성은 탄탄히 돼 있는 친구들이어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머님들한테 문제집을 뭘 쓰고 있어요, 어째요라는 브리핑은 드리지 않아도 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한 권을 어떤 거를 선정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가도 보여드리긴 할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권을 써봤을 때 그 100점 받는 수학이라든지 전과의 유형으로 되어 있는 문제집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고, 아이 성향하고 레벨에 맞춰서 좀 심화가 탄탄하게 들어있지만 얘를 다지기를 많이 하는 게 좋은 그런 유형들을 선택하는 친구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만 가야 되는 친구는 조금 더 즐겁게 간다든지, 이렇게 내 아이의 성향과 지금의 그 레벨에 맞춰서 좀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를 되게 강조를 많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방학이어서, 방학은 수학을 좋아하는 제가 골든타임 집어넣어서 선행과 복습의 비중은 학을 넣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복습 요것도 근데 아이마다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복습을
기본적으로 안 되어 있다면 꼭 하고 가셔야 되는 게 맞는데 복습 다지기가 충분히 들어갔다면 그래서 제가 아이들 가르치는 게 좀 어렵기도 해요. 왜냐면 한 반에 6명이 수업을 하고 있어도 저 친구는 이미 이게 복습이 다 끝나고 복습이 10화까지 끝나고 선행을 안 한 친구도 있고 속도가 늦어서 아직 이제 복습이 마무리가 안 된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 아이한테 맞춰서 들어갈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네, 방학 중에는 꼭 보드게임으로 이제 다음 학기를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거를 해서 학년별 보드게임을 좀 안내를 해드렸고 그리고 지금은 좀 어렵기는 한데 저는 이제 수학체험관에서 남산 탐구학습관하고 서초동에 있는 수학체험학습관을 2개를 추천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직접 가기도 했었고 남산 탐구학습관에서는 제가 이제 강의를 하기도 했었는데 엄청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왜 직접 말씀을 드리냐면 영재를 이제 교육청 영재들을 뽑잖아요. 그래서 교육청 영재 하고 싶어하는 어머님들도 있고 저희 학원에서 영재를 이제 간 친구들도 한 5명 정도 있는데 저희 딸을 그래서 제가 좀 시켜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큰 애보다 머리가 좀 있기도 했고 그래서 그냥 다른 거 없이 저하고만 준비를 하고 그래서 3학년부터 5학년 때까지 3, 4, 5학년 3년 교육청 영재를 다녔는데 커리큘럼 프로그램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정말 교과하고 연결되는 수학은 하나도 안 해요. 근데도 그 시간들이 너무 알차고 아이들이 되게 재밌어 했는데 그 커리큘럼을 이제 그건 영재 친구들만이 선발된 친구들만이 할 수 있다면 남산탐구학습관에서 하는 방학특강 같은 게 그 커리큘럼이랑 비슷해요. 비슷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해서 저도 지원해서 이제 강의를 해봤고 그래서 그런 거를 뭐 굳이 영재가 되지 않더라도 친구들한테 좀 재미있는 수학을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방법론적인 걸로 수학체험관 안내를 드렸고 그리고 수학일기를 좀 써보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수학일기는 대표적으로 프랜차이즈 학원에서는 와이즈만에서 하고 있기는 한데 저는 뭐 굳이 뭐 이렇게 어딜 보내서 하시지 않아도 네, 충분히 아이가 예를 들면 수학으로 N행시 하는 거를 제가 시도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오늘 같은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아직 뭐 온라인으로 뭔가를 진행했을 때 얼만큼의 지속력과 파급력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좀 진행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있어서 아직 시도는 못 해보고 있었는데 저희 이제 N행시 짓듯이 뭐 최대 공약수 뭐 이러면 그거 가지고 재미있게 N행시도 지어보고 그게 들어가 있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왜 최소 공약수는 없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무 생각 없던 애들이 그때부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최소 공약수가 없지? 왜 거기에 대자라는 말이 들어갔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하는 거를 일기로 표현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이제 제가 말로도 설명을 드리지만 워크북으로 좀 나와서 방학 때 좀 어머님들이 좀 편하게 진행하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수학일기를 2번째 책으로 좀 준비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이제 5장이 마지막인데 네. 그리고 방학 중에는 무조건 복습 먼저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반학기만 선행을 하고 있어요. 어머님들이 더 빠르게 원하셔도 반학기만 해요. 그리고 더 빠르게 선행을 원하신다면 사실 그 시간에 제가 심화를 좀 탄탄히 해드리겠다라고 해서 첫 번째 이제 경아님하고 책 그 리뷰하는 거 영상 찍을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책에도 제가 담아져 있던 애이기도 한데 지금은 6학년이에요. 저랑 1학년 때부터 만나기 시작해서 1학년 때 놀이수학으로 한 3년을 하다가 3학년 때 교과하고 병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과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울기도 하고 안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제가 이번에 정말 많이 놀래고 저의 이제 그 뭐 가르치는 철학 이런 거에 되게 신뢰감을 많이 갖게 된 게 어머님도 마찬가지로 그냥 보내신 거예요. 선생님이 재밌고 아이들 이제 사랑으로 되게 잘 가르치고 하니까 특별히 여기가 더 뭐 와이즈만이나 어디 시맥스나 이런 거 보내는 것처럼 그런 데를 보내면 어머님도 되게 뿌듯해 하시잖아요. 우리 애가 되게 사고를 잘하고 있어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 없이 뭐 저야 그냥 개인 브랜딩이고 신나는 상상이긴 하지만 선생님이 열정적으로 그렇게 에너제틱하게 잘 가르쳐라는 것 때문에 그냥 보내신 거지 특별한 신뢰감이 없어서 아이 한 4학년 올라가면서는 영어학원에서 같이 하는 수학으로 옮기자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고집을 피운 거예요. 여기 그냥 다니고 싶다라고 해서 저는 되게 고마웠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존에 갔던 방식대로 계속 갔어요. 근데 코칭 시스템으로 싹 돌입하면서부터는 그러니까 아이가 티칭을 할 때와 코칭을 할 때가 있는데 코칭으로 넘어가게 되면 정말 자기주도 학습이 돼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도 똑같은 수학률을 받지만 지금은 너무 편하게 그 상위권에 모르는 문제의 유형만 알려주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이제 딜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제 딜이라는 것도
약간 이런 거 이제 스킬이긴 한데 저는 숙제를 3장을 내주고 싶으면 5장 정도를 내주고 어때? 이 정도는 그럼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럼 3장만?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네. 그리고 친구하고 좀 비교해서 자극을 좀 준다든지 이제 코로나로 못 오잖아요. 유나가 너 어디까지 했는지 엄청 궁금해하더라. 그래서 어떡하지? 걔 이거 다 해보면 어떡해?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주긴 하는데 조금 여유 되면 해와 이러면 셀프로 어김없이 또 도전해서 해와요. 유나 어디까지 했어요? 막 물어보고 하거든요. 그 친구 이름이 유나인데 어머님이 아이 이제 케어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코로나로 못 보내시긴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이 문해기를 들어가는 타이밍이었어요. 그래서 문제해결 길라잡이, 질개감 이런 게 사고력수학이어서 혼자서 집에서 아이가 하기는 힘들거든요. 근데 문해기를 들어가는 타이밍이었는데 선행을 할 수도 없고 학원은 올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할 수 있을 것 같다. 여태까지 내공이 쌓인 게 있으니까 도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정답지를 주시는 거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정답지를 주시고 왜냐면 저희 작은 애는 중2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제가 전혀 티칭을 못 해줬어요.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초등과정은 저랑 거의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해답지를 주고 셀프 채점하고 그런 봤는데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으면 형광펜으로 표시해. 그것만 엄마가 저녁에 봐줄게 라고 했어요. 왜냐면 이제 본업 아이를 케어하다 보니까 얘는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도 중학생 가르치는 이제 선생님이나 어머님들 아실 텐데 중학교가 좀 블랙라벨이라 이 중학교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이거든요. 블랙라벨 2학년 거 끝내고 3학년 과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만큼 내공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그 단계로 가시면 정말 편해요. 선생님도 편하고 아이도 편하고 그래서 유나도 그렇게 갔었는데 그 한 달 안에 문해기를 혼자서 끝내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도 되게 집에서 놀라셨고 이제 집에서 공부하는 걸 보셨으니까 저도 되게 많이 놀랬고 중간에 저 이제 카톡으로 코칭만 해줬거든요. 그래서 한 5월 달에 왔어요. 3, 4월 거의 쉬고 근데 5월에 와서는 이제 문해기를 했던 거 정말 이해하고 있는지 저랑 오답노트 다지기만 하고 2학기 과정 들어가서 2학기도 지금 거의 끝나가요. 그러고 나니까 속도도 빨라지고 자기한테 좀 약간 근육이 장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초반에 할 때 울기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집에 가서 공부하는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숙제를 여기서 다 하고 가기로 했어요. 그 몇 시간을 머물더라도 그러니까 저희 위층이 복층으로 되어 있어서 조용히만 할 수 있다면 다른 친구들 클래스에 방해만 안 된다면 숙제하고 가는 건 상관없어라고 했는데 오래 머무니까 어머님은 놀다 오는 거 아닌가 뭐 걱정하셨는데 그리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긴 하셨어요. 근데 그리고 초반엔 단학교가 좀 80점대밖에 안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5학년 때 옮기려고 하신 것도 있었는데 한 번 궤도에 딱 올라오고 또 이제 그 5학년 때 2학기에 이 선생님이 되게 어려운 유형의 단원 평가를 내는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 친구만 100점 맞은 그 시험이 한 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어머님이 신뢰감이 확 생기시면서 믿음이 생겨서 지금은 저도 되게 편하게 가르치고 있는 친구인데 그런 맥락이에요. 선행을 깊게 안 받고 심화를 가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이게 그 실력으로 보이는 때가 온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네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만 쉴게요. 이제 제가 거기에 꼭지별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명한 강사, 유명한 학원 뭐를 선택하실 거냐 어머님들한테는 뭐를 선택하시겠어요? 어떤 거요? 유명한 강사와 유명한 학원. 유명한 강사겠죠. 네, 사실은 유명한 강사를 알아보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네, 어머님들이 저한테도 선생님 어디 상담 갔다 왔어요, 뭐 아이즈만 갔다 왔어요, 상담 갔다 왔어요 했는데 아이 옮겨보면 어떨까 그러면 두 번도 거절하지 않고 다녀오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처음에는 네 괜찮아요 어머니 보내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김없이 다시 오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왜냐면 거기 선생님들이 부족하거나 뭐 이렇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커리큘럼을 보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 아이가 어디를 가야 지금 좋을지가 중요한 거지 이 학원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그 주제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유형이 조금만 바뀌어 틀리는 아이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얘기들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문제집 풀 때. 그래서 그런 경우는 문제집을 바꿔주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 유형 학습을 푸는 게 아직 레벨이 맞지 않은 거예요. 개념이 부족하거나 뭐 부족한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수학 머리는 타고나나요? 라는 거를 물어보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는 타고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저희 딸아이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수학을 잘하는 친구가 뭐 다른 게 부족한 게 있듯이 또 수학을 못한다고 해서 다른 거를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수학을 진짜 정말 잘해야 돼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거 말씀드렸고 그리고 학원에서 제대로 공부하는지 확인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집을 많은 걸 풀어온다고 해서 결코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피드백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뭘 했는지를 모르셔도 좋으니까 그날 오면 무슨 문제집 어디까지 풀었고 오늘부터 어디까지 했고 거기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고 어렵지 않은지 무슨 과정을 하고 있는지를 그냥 살펴만 주셔라. 대화만 해주셔도 좋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경시대회 봐야 될까요?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책에는 되게 자세하게 녹아드리긴 했는데 제가 초반에 학원 딱 지금 9년 차거든요. 초창기에 오픈하고 나서 그 해에 모든 경시를 다 한번 봤어요. 상대 경시, 교대 경시, 부산 동아 해법부터 해서 다 보기 위해서 정말 성경책만큼 문제를 풀렸어요. 그리고 걸기도 많이 걸고 치킨, 피자부터 해가지고 선물 엄청 많이 걸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아이들한테 되게 미안해요. 왜냐면 제가 그거 하기 싫어서 이 학원을 오픈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학원에서 그 프랜차이즈로 해가지고 이거 그 걸기 위해서 플래카드 걸기 위해서 엄청 많이 반복해서 문제집을 기계처럼 풀려요. 근데 그게 싫어서 이거를 해놓고 나 또한 또 그 욕심을 버리지 못했구나라는 걸 내려놓고 나서는 경시를 보긴 보지만 해법 경시 하나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좌절한 친구들도 되게 많았고 네, 성대나 교대 경시를 제가 또 가보니까 너무 꽈는 문제들 있죠. 쓸데없이. 네, 네, 필요 없는 그런 것들이 많았어서 그래서 보는 거에 있어서의 선택은 어머님들이 하시는 거지만 굳이 어려운 경시를 보는 과정을 하면서 아이들 자존감을 꺾을 필요는 없다. 네. 근데 보는 게 좋은 친구들도 있어요. 수업을 되게 좋아하고 막 이런 친구들이 해법 같은 거 보고 해법은 되게 한 70점 이상 절대평가 때문에 어느 정도 커트라인만 넘어도 장려상 상 다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 받는 게 아이가 되게 잘하는구나 이런 프라이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가베 꼭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좀 늦었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말씀하시면 3, 4학년이더라도 4학년 때 평면 도형이 나오면 그때 그냥 평면값을 7가백 못한 친구라면 그리고 뭐 1, 2학년이다 그러면 1년 이렇게 1가백부터 10가백까지는 아니어도 한 6개월 정도?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유튜브로 어머님들이 따라하실 수 있는 가베 수업 이거를 좀 해드려보려고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가베 그러면 딱 교육만 생각하시는데 제가 초창기에 가베 수업을 따로 했을 때는 저는 수학 가베를 치중해서 하고 있지만 네, 종이접기부터 해가지고 과학부터 해서 음악까지 해가지고 모든 진짜 스팀 수학을 가베로 다 녹아드리게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린 연령이라면 조금 더 신경 써서 네, 찾아보시면 좋은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해주시면 좋다. 그리고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그러면 네, 이것만큼 답답한 게 진짜 없어요. 있는데 원인을 파악하셔야 돼요. 이 친구가 수학적인 머리가 안 좋은 친구일 수도 있고 네, 되게 막 의욕은 있지만 분명히 반드시 원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시든지 하셔서 꼭 원인 파악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퍼즐을 언제부터 해야 돼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어리면 어릴수록 시작할수록 좋고 고학년, 네, 중학교, 고등학교여도 까지도 해주실 수 있으면 좋다고 말씀드려요. 저는 지금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인용 퍼즐들이 있고 한데 두뇌 개발에는 집중력하고 두뇌 개발하는데 이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세상 속 모든 수학까지 해서 네, 제가 다중지능을 안 넣어가지고 이거 되게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중지능 8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긴 한데 얘가 사실 진로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기는 해요. 그리고 메모하실 수 있다면 태건이는 아이의 사생활 EBS 편에서 다중지능 편이라고 있어요. 다중지능 편 보시면 공감이 되게 많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EBS의 EBS의 아이의 사생활이에요. 아이의 사생활. 네. 다중지능편. 다중지능편이요? 네. 네. 그러면 다중지능 검사는 뭐 간이검사 네이버 같은 데서 어디 하실 수 있거든요. 대표 유형들이 나오는데 자기의 유형하고 맞지 않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례들이 나와요. 거기. 이거 어른도 해도 돼요? 네, 그럼요. 어른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네, 거기에 나오는 직업들이 어른들이 선호하는, 어머님들이 선호하는 교사, 의사,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제가 아직도 인상 깊고 볼 때마다 되게 소름 끼치는 그 영상이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성향상. 맞지가 않는 거죠. 근데 어머님이 여자는 교사가 좋아. 다 쉴 수 있고 결혼하기도 좋아 해서 교사가 된 거예요. 어떻게든 열심히 해서 공부를 해서. 근데 이게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근데 유형 검사를 해보니까 본인이 진짜 원하는 직업은 플로리스트였어요. 근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교사라는 직업을 놓고 플로리스트를 선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니네는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하기가 좋아 얘기해주면서 제가 요리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요리를 잘 못해요. 근데 요리를 직업으로 가지면 선생님 어찌 될까 하면 다 망해요 막 얘기해요. 근데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근데 그 중에서 직업으로 선택한다면 잘하는 거를 어떤 거를 선택할 수 있나라고 하는 건데 제가 그걸 보드게임으로 좀 믹스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를 보드게임하고 연계했을 때는 뭐 보드게임이 수학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다른 영역들도 할 수 있다. 어머님들이 보드게임을 되게 이렇게 앉아서 뭐 이렇게 하는 걸로만 생각하시는데 액티비티하게 할 수 있는 보드게임들도 되게 많고 보드게임으로 작곡도 배울 수 있고요. 음악 같은 것도 배울 수 있고 일단 아이스 브레이킹 스팀으로 해가지고 아이 이제 그 안에 내면적인 거 끄집어낼 수 있는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안내를 해드렸고 네, 요거까지 한번 보실게요. 영상이 하나 나올까요? 제가 중등 수학 클리닉 가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일 난이도 낮은 걸로 해서 제가 콘서트 할 때 어머님들 보여드렸거든요. 아파트 8동 12호에 사는 이가람은 13살입니다. 6학년 10반 반장이죠. 심부름도 잘하는 착한 어린이에요. 엄마 심부름으로 시장에서 사과 5개, 사과 5개만 주세요. 돼지고기 600g을 샀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람이는 자신이 제법 어른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키도 작년보다 12cm나 더 자랐어요. 이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네요. 8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합니다. 이게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일시만 보여드릴게요. 둘, 3은 바르게 있는 규칙이 있어요. 울고 싶었습니다. 이럴 땐 7살 난 아이처럼 울고 싶어집니다. 7살 난 아이처럼 무엇이 7살 난 아이처럼 어색한지 눈치챘나요? 손은 바르게 있는 규칙이 있어요. 1, 하나, 이제 1학년들 처음에 들어가면 20, 30, 40 이런 거 세는 거 어려워하잖아요. 4, 넷, 5, 5, 6, 6. 나는 13살입니다. 나는 13세입니다. 네, 이거를 이제 정면 어머님들 보시라고 보여드렸고 제가 중등 수학 클리닉 들어가면 이게 어디까지 나와 있냐면요. 정답면체 나올 때 정답면체를 5가지 우주, 물, 흙, 불, 공기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 것까지 얘기해주고 세상 속에 한강 다리의 교각이 어떤 모양이야? 저기 어떤 거 들어있니? 뭐 이런 것까지로 해서 접근을 해요. 그러면 친구들이 중등 수학 클리닉 다 이러고 이제 앉아있거든요. 그러다 이제 영상 보여주면 오 재밌는 거예요. 저거를 니네가 지금 배우는 거야. 저기에 뭐가 들어있는지에 대한 걸 배우는 거야.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거 이제 배우니까 어려워하는데 그래서 요 수학을 사실은 제가 학원에서 좀 진행을 하고 싶었어요. 수학은 이렇게 재밌는 거야 라고 해서 얘랑 수학동화에 있는 거를 수학 얘기를 좀 표현하고 뭐 이렇게 하는 작업들을 하고 싶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못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런 거 하면 재밌겠죠? 저는 하고 있는데 네. 너무 어려워요. 그게요. 제가 하고 있는 수업이 약간 그런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교과 수업을 또 하고 가베랑 보드를 엮어서 하고 한 번의 수업은 지금 약간 수학사와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수학 동화 스토리로만 풀어서 자체 교재를 만들어서 저렇게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엄마들이 이게 너무 중요한지도 알고 개념을 알지만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걸 끌고 가는 힘이 되게 어려워요. 맞아요. 아이들은 이게 너무너무 재밌고 맞아요. 자기들 결과치가 나오고 이걸로 인해서 뭐 중등 과정의 내신, 외신 이것까지도 맞아요. 문제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약간 이론적으로 근해 공식만 알면 수능 문제까지 풀 수 있는 게 사실은 수학이 그냥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거든요.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수학은 풀 수 있게끔 증명이 돼 있고 나와 있어요. 수학자들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거를 그냥 아주 편하게 우리는 공식이라는 걸 만들어서 대입을 시키게끔 맞아요. 만드는 게 문제집인 거예요. 맞아요. 근데 어른들은 그냥 그 문제집을 일률적으로 그렇게 풀라고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얼마나 많은 문제를 풀었냐 그걸로만 이렇게 판별을 하니까 맞아요. 결국 장부력이 너무 안 생기는 맞아요. 거가 너무 안타까워서 근데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저도 끌고 왔어요. 끌고 왔는데 내 주변에 갑자기 빵 하고 대형 학원에 들어섰는데 광고를 봐서 빵 때려주면서 했더니 이제 엄마 여기 있는 선생님 선행을 너무 오래 안 했는데 저랑 이제 워낙 오랫동안 얘기하신 거죠. 6년 동안 라스코 형성된 어머니들은 나만 계신데 이제 막 들어오시는지 뭐 한 몇 달 뭐 대기하셨다 들어오셨어도 해도 하면 수학일기 쓰는 게 너무 어렵고 맨날 애랑 싸우고 막 이제 이런 핑계. 그러니까 사실 그게 쌓여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하루아침에 어떻게 수학일기 잘 써요? 써보지도 않으니까. 근데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까워요 사실. 우리나라가 연산이나 이런 게 너무 집중됐고 아직도 이런 게 너무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게 많이 바뀔 수 있을까? 많이 노출이 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있긴 해요. 정말 많이. 그러니까 왜 대형 학원에 학원들로 고학년 되면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중학년 넘어가면 초등부 그러면 저도 그래서 빠지는 친구들이 생기거든요. 왜냐면 저는 수학만 하니까. 저도 맞아요. 내신 왜냐면 거기는 뭐 영어, 수학하고 뭐 이런 거 다 해버리고 또 엄마 입장에서도 얘기는 맡겨만 주세요. 저희가 알아서 다 할게요. 이렇게 하잖아요. 솔직히 아이를 몇천만 원을 주어서 내 새끼를 내가 책임지지 못하는데 학원에 맡겨만 주면 다 해결해 준대요. 거짓말이죠. 진짜 얼마 어떻게 잘 맡겨주겠어요. 근데 삼박자가 정말 잘 맞아서 하나이를 키워야 될 방국에.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엄마로 하나 자고 그 학원에서 포장 너무 이쁘게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데 저는 그런 거 절대 붙잡지 않거든요. 네, 저도. 저 정말 네 알겠습니다. 그냥 딱 이 한마디 해요. 맞아요. 정말 그 아이가 너무 안타깝지만 그 결과는 증명은 정말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그런 대형학원에서 솔직히 대형학원 나온 애들 출신 치고 서울대 연대 고대 간수 다 한 명 보지 못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물어보시면 저는 이렇게 단호하게 끊지는 않고 제가 추천 같은 거 많이 해드려서 차라리 어머니 네 맞아. 보내실 것 같으면 오래전에서는 정말 그래요. 근데 한 달밖에 안 그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네, 저도. 알겠습니다. 그냥 저는 진짜 그게 딱 이거밖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그렇게 길들여지기 시작하면 계속 다녀야 돼요 학원을. 혼자서 맞아요.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큰애도 중학교 때까지도 보내달라고 얘기해서 중2 때 수학학원을 처음 갔고, 네, 영어는 제가 영어 울렁증이 있어서 제가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학은 제가 신뢰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녀석이 분명히 너 느낄 거야. 지금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정말 하고 싶다라고 느꼈을 때 연산력이나 이런 게 이제 네 발목을 잡을 거야. 근데 아니나 다를까 중학교 올라가니까 이해는 되는데 머리로 이해는 되는데 속도가 정확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학원에 가고 싶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보내줬는데 그래도 좀 힘들어하긴 했지만 못 쫓아가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영어는 제가 집에 겁을 먹고 안 시키면 안 되겠지 싶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뭐 펄거벌거 다 해줬더니 거부감이 너무 커서 오히려 더 힘들어 많이 했어요. 그리고 국어는 뭐 아예 전혀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좋아하고 얘가 좀 하면 좀 된다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되게 잘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중학교 때는 계속 실패해보라고 했어요. 다른 주요 과목도 불안해했는데 태용아 지금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면 계속 그렇게 다녀야 되고 다닌다고 100점 맞는다는 보장이 없어. 100점 맞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100점 맞으면 계속 거기를 다녀야 돼. 그러니까 근데 아이가 불안해하고 어머님은 방법을 모르고 하니까 보내시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초등부터. 근데 저도 항상 이렇게 숙제를 애들이 막 너무 막 씨름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얘기할 때도 내가 먼저 너한테 이거 숙제 100점 맞아 오라 했냐 다 풀어오라 했냐 난 한 번도 엄마한테도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네가 풀 수 있는 만큼 잘 풀어오고 푸는 힘을 길러오라 했지 그걸 갖고 오라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대신 막 별표 풀 수 있는 거 아는데 다 해야 보는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들이나 아이들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너무 그런 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제 코로나 시기에도 그렇고 저희도 주 1회 학원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저학년들은 주 1회 오거든요. 맞아요, 저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 맞아요. 자기 본인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회사는. 근데 사실은 아까 얘기하신 자기가 해보지 않으면 그 시간에 어느 정도 내가 이 시간을 하루 24시간 중에 내가 설계한 시간에 루틴이 있잖아요, 아이들도. 근데 임의적으로 모습학원을 다니면 내가 이 시간에 학습하고 싶지 않아도 이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앉아서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는 건 똑같은 시간에 수업을 하는데 저는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 내가 11시에 앉아 30분을 학습을 하더라도 주의 깊게 딱 학습이 되면 제대로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런 건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학원을 지금은 비중이 놀이수학하고 교과하고 있는데 반반이었었거든요. 원래 놀이수학 반, 교과 반. 인원도 마찬가지고. 근데 오히려 놀이수학이 좀 더 많았다가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이 놀이수학은 반으로 줄고 오히려 교과는 줄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요. 네.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 저도 이렇게 사고력 색깔 되게 많이 강한 학원이어서 놀이랑 사고력이 훨씬 더 비중이 많았는데 대형 생기기도 하면서도 좀 그렇기도 했지만 교과에서 이렇게 훨씬 더 많이 엄마들이 요구하고 우리 교과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서브를 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도 주 회당이 더 늘었어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이게 참 안타깝죠. 네. 약 4학년들이거든요. 근데 저 신입서 그거 좀 좋아요. 네, 저도 저거 좋아하는데 저 이번에 4학년 수업하면서 이제 7급에 수업했는데 그냥 뭐 이제 삼각형은 이등분 삼각형은 뭐고 뭐 정사각형은 뭐야 해서 끝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삼각형이라는 친구는 사실 이렇게까지도 확장할 수 있고 얘네들이 결합해서 뭐 이렇게도 될 수 있어 라는 것까지 가배를 4학년도 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제일 준비를 했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오늘 좀 인원수가 많았다면 제가 주머니에 좀 담아와서 이렇게 간단히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했고요. 모자익스도 선생님 아시나요? 모자익스도 제가 약간 어머님들이 보드게임 추천해달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면 저는 가성비 좋은 거 애들이 오면 볼 게 많으니까 엄마 저거 갖고 싶어 이거 하면 이거 하고 싶어 막 하거든요. 근데 사실 보드게임 비싼 거는 큰 거는 한 막 4, 5만 원 해요. 근데 몇 번 하면 별로 리플레이성이 없어요. 그래서 가격이 싸고 리플레이성이 좋고 리플레이성이라는 건 언제 해도 매번 상황이 바뀔 수 있고 그런 거 많이 추천드리는데 얘가 뭐냐면 오늘 시간이 있으면 좀 제가 해보고 싶었는데 얘는 예를 들면 캔디쌤, 태건어머니, 저 이렇게 경환님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끝이에요. 네, 제가 오르다를 좋아하는 이유도 이거예요. 오르다는 시트도 선생님 혹시 오르다도 교복 쓰세요? 네, 시트가 너무 좋잖아요. 사고로 시트가. 근데 그 시트도 좋지만 지금 제가 근무한 지도 벌써 몇십 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다는 건 그만큼 정통성이 좋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애들은 시트가 없어요, 사실은. 시트라는 건 연계되는 교재를 말씀드리는 건데 얘를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기 전에 뭘 수업이 먼저 들어가냐면 얘가 정사각형 4개잖아요. 그럼 정사각형 4개가 연결된 애는 우리 뭐라고 배웠지? 그러면 이제 데트로미노라고 얘기를 배운 거예요. 개념을 먼저 배우고 보면 요 모양도 되고 요 모양도 되고 요 모양도 되고 요 모양도 되고 이렇게 리을 모양까지 되죠. 그래서 저랑 놀이수학 수업을 한 친구들은 요 5가지 모양이 된다는 게 인지가 돼 있지만 어머님들이 집에서 하시면 그걸 모르시죠. 그러니까 그것부터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노미노, 도미노, 트리오미노, 테트로미노, 그리고 펜토미노. 그래서 이 펜토미노까지 보통 끝나지만 이거를 헥사미노까지 가서 5, 6학년 때의 정계도가 나오는 거야 라는 것까지 가면 정계도를 11개를 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게 놀이수학인데 그래서 얘를 만약에 이런 모양으로 하면 여기다가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동그라미 만약에 세모 x 그래서 이 영역을 4개 이상이 되는 영역을 묶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4개 이상이 돼요. 여기 4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4개가 됐어요. 근데 계속 여기가 동그라미가 연결이 되면 얘는 한 무더미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4개가 되면 꼭지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잼볼로처럼 두 묶음이 돼요. 그러면 여기가 두 묶음이 되면 곱하기 2가 되기 때문에 묶음을 4개 이상으로 많이 쪼갤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조금 더 써야 돼요. 근데 이런 교구들이
제가 수업하면서 이제 보드게임 선생님들이 많으시니까 보드게임 선생님들 수업할 때 제일 뿌듯했던 거는 예를 들면 오르다에 레이어브라이트 이렇게 빛의 길 찾아가는 거 있잖아요. 상급에 들어있는 거 그거에 라온을 넣어서 해드린다거나 네 그렇게 믹스해드리는 거가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르다 교보랑 오르다 아닌 것들 저는 두 개를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이거 모자익스도 이런 게 있지만 실버앤 하트 해가지고 또 다른 요거랑 비슷하게 또 다른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해드리는 거를 되게 좋아하셨는데 그거는 보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집에 있는 우리들은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요거 하나만 있어도 근데 얘를 그릴 때 나한테 유리하게 그리려면 사실은 얘를 뒤집거나 돌려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라 뒤집고 돌리기가 다 되는 거죠 얘로. 그래서 뒤집고 돌리기 배우려면 선생님 뭐 해야 돼요? 라고 하면 제가 그 다음에 여기 했거든요. 저기 오른쪽 위에 펜토미나 턴이라는 교구가 좋기는 해요. 근데 조금 비싸고 애들이 중요한 건 애들이 싫어해요. 맞아요. 재미를 없어해요. 그러니까 저 가운데 원이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잘 만들어 놓긴 잘 만들어 놨는데 일단은 제가 보기엔 아무리 좋은 것도 애들이 맛있게 먹어야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가 이겨야 되니까 얘를 돌리면 어떻지? 이걸 막 엄청 보는데 쟤는 저 교구가 훨씬 디테일하고 잘 만들었고 제가 5만 원이 넘는 교구예요. 1만 원인가 밖에 안 하고. 근데 제가 여러 번 수업을 해봐도 쟤는 효율성이 확실히 떨어져요. 그리고 펜토미를 배울 것 같으면 저는 이게 있지만 펜토미 로라는 게 있어요. 요거처럼 생겼는데 동물원에 동물을 탈출시키기 위한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펜토미너 조각 12개를 가지고 오히려 그게 훨씬 좋아요. 이라고 추천 같은 경우를 많이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냥 보이시는 게 전부가 아니다. 네, 그래서 요거 많이 추천해드렸고 그리고 코딩 게임은 제가 뭐하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뒤에 넣었네요. 네, 유레카는 제가 고학년 어린이들한테 많이 설명드렸는데 혹시 보고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유튜브 찍는다고 하면서 제가 아직 영상을 준비를 못했어가지고 얘는 여기 연령은 8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보드게임이 좋은 점은 학력 그러니까 했던 친구들은 어린 연령이어도 이런 거 충분히 소화합니다. 이렇게 아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둘레 넓이까지 다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친구들 제일 많이 헷갈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사각형에 한 변이 4면 네, 넓이가 얼마야? 그럼 4, 4, 16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 변이 3이라고 할 때 3, 4, 12, 3, 3, 9 이런 거 비교하는 거를 어려워할 때 요 게임 해주면 걔네들은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를 요걸로 하니까 재밌죠. 근데 약간 중학년 미만 애들이 요거 좀 어려워하기는 하는데 고학년들은 요거가 되게 도용하기에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선생님 도움 드리려고 저는 지금 갖고 왔는데 굳이 예로 하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 유튜브 찍히는데 유튜브 인지도가 없어서 잘 안 보시더라고요. 요게 십지다에서 나온 카드예요, 선생님. 그래서 지금은 없으실 거예요. 사시기는 어려운데 요런 유형은 왜 많이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걸로 예를 들어서 시간이 뭐 한 5분, 10분 남았다거나 초반에 집중을 못하거나 이럴 땐 얘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브레인스토밍하고 비슷해요. 얘를 무작위로 해가지고 농구를 많이 우리 농구 게임 재밌게 하고 너무 배고파서 패스트푸드를 먹기로 했어. 그런데 엄마는 패스트푸드보다 얘가 좋대. 몸에 얘가 좋대. 그래서 얘는 이거랑 색깔이 비슷해. 그러면 개구리는 뭐를 좋아할까? 개구리와 색깔이 비슷한데 선생님이 좋아하는 채소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쟤도 먹으면 몸에 되게 좋아. 그리고 시금치, 뽀빠이가 좋아하는 게 뭐지? 얘도 시금치 얘기해요. 이런 걸 먹어야 몸에 더 좋고 튼튼해지는 거야. 그래서 뭐 요 정도까지 아이들 연령에 따라서 네, 직관적으로. 그리고 이제 보여주고 요거 뭘까요? 요런 게 몸에도 좋다고 했어. 초록색이고 한 글자야. 뭐 채소야. 뭐 이러면 두 글자군요. 배추.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초록색인데 cucumber 뭐 이렇게 영어로 얘기해주고 이러면 오이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바로 뒤집어요, 제가. 그러면 메모리 게임도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스토리를 했기 때문에 100% 기억을 해요. 먼저 누가 먼저 스토리 얘기해 볼래? 그럼 이렇게 쭉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얘는 지금 한 세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데 보통 메모리 게임 2세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밑에다가 이제 무작위로 똑같은 카드를 이렇게 놓고
근데 어머님들이 되게 오해하시는 게 이런 거 중학생들 되게 좋아해요. 맞아요. 저희 게임하고 있으면 선생님 저다면 안 되고 하고 싶어요. 니네끼리 올라가서 가져가서 해. 그럼 막 자기들끼리 해요. 그럼 얘네 스토리를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하면 이제 얘 먼저 뒤집고 맞춘다든지 이런 식으로가 메모리 게임. 기본 메모리를 조금 활용하고 할 수 그리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오히려 이런 걸 하면서 그 높낮이되는 감정이 저는 약간 이렇게 맞춰준다고 해야 되나? 지금 한참 애들이 불균형할 때잖아요. 그쵸, 그쵸. 오히려 이렇게 다 이렇게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게 이런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하트하트라고 맞아. 그런 거 되게 좋아요. 네. 하트 투 그거 말씀하시는 터치마이 하트 맞아. 그거는 그 터치마이 하트는 되게 크잖아요. 그 미니 버전이 하트하트라고 있어요. 아 그래요? 요만해요. 그렇죠. 네. 요만한데 오늘 그 갖고를 갖고 잊어버렸는데 하트하트 요만한데 가지고 다니시기도 좋고 아이스 브레이킹 하기에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로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질문들이 들어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이 질문을 받았다면 이 카드 중에 뭐로 해결할래? 그런 게 이거예요. 브레인스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카드거든요. 요만해요. 요거 둘이 합친 거만 한데 얘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냥 이미지가 되어 있는 카드들을 결합시켜서 그러니까 만약에 핸드폰 이러면 뭐하고 뭐가 결합된 것 같아? 어린 연령들은 그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전화와 컴퓨터 이렇게 저는 걸 핸드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식으로 얘를 들어가고 그리고 제가 설명드렸을 때 좋아하셨던 메모리 게임 방법을 두 개만 알려드릴게요. 찍는 거예요? 뭐 게임 하는 거. 네. 요거예요, 선생님. 근데 이거 되게 저는 고학년도 요걸로 많이 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메모리 게임이 이렇게 두 개가 한 쌍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얘는 네 개가 한 쌍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진은 세 개로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럼 5개니까. 하나는 무슨 말이거든? 수를 맞추는 다음에 얘들아 우리 사진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건 세 개를 찾아야 한 쌍이야. 우리 두 쌍둥이도 있고 아이들 보면 세 쌍둥이도 있고 네 쌍둥이도 있지. 그러면 요게 한 쌍이야. 얘는 두 개만 찾아와도 되고 그리고 색깔 있는 건 네 개야. 그럼 이제 모두 몇 개야? 라고 하면 이제 6개, 6개 해서 막 섞고 난 다음에 얘는 고학년들도 좀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거 서는 동안 얘기하는 게 모두 몇 개였지? 12개요. 그럼 4개씩 몇 줄로 올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보고 놓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을 또 오셨는데 손이 되게 많이 네, 가졌었는데. 그렇죠. 네. 노하우가 있으니까요. 자, 노란색을 뒤집어서 봐. 노란색 색깔 몇 장이었죠, 경환이? 네. 4개가 한 쌍이었죠. 그럼 네. 3장을 더 뒤집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하나, 또 했네요. 둘. 그럼 이제 선택할 수 있어요. 더 볼래요, 안 볼래요? 네, 보는 게 또 불리할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했다. 네, 그럼 이제 못 맞췄죠? 그러면 다음번 친구는 아까 우리 그림 몇 장이었지? 그림은 3개가 한 쌍이었고 네. 모양은 2개였죠. 그럼 이제 얘를 안 뒤집고 다른 거 모르는 거 뒤집어 보겠죠. 그럼 이제 2장 더 뒤집어 볼 수 있는 거예요. 요건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이제 한번 맞춰보는. 이렇게 해서 개수 좀 다르게 하는 메모리 게임은 고학년들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다른 선생님들 획일화돼서 나오지 않는 게임 방법? 네, 이런 걸로 게임하는 거 그럼 만드신 거예요? 네, 연구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님들이 이거 저는 갤러리 가고 이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얘가 조금 비싸긴 하지만 얘하고 제가 같이 하는 게 미술품 경매하는 모던 아트라는 게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작품들도 나와 있어서 교과서에 들어있는 작품들도 다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얘를 먼저 해요. 근데 굉장히 신기한 게 얘를 그냥 메모리로 하지 않고 제가 얘는 말 그대로 2개가 한 쌍이에요. 그럼 얘는 이런 식으로 확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추상화, 인물화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쭉 펼쳐놓고 한 장씩만 펼쳐놓고 좋아하는 그림을 고르라고 해요. 친구한테. 그러면 인물 고르는 애 있고요. 이렇게 추상적인 거 고르는 친구 있고 뭐 풍경 같은 거 고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비슷한 걸 골라야 돼요. 정말 막 이런 식으로 골라요. 그래서 자기가 고른 걸 기억했다가 메모리 게임에서 가져오면 5점이에요. 기본 메모리 게임으로 가져오면 3점이고 네,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조금 더 집중해야 되죠. 나도 내 거 뭐였지? 또 생각해야 되고 내 거 뒤집혔나? 어디였지? 뭐 이런 식으로 집중해야 돼서 그리고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아이 취향도 좀 알 수 있고 오늘 배운 거 찍어서 누구 작품인지 가서 알아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확장하실 수 있으면 되게 좋아서 그런 방법 좀 알려드리려고 가지고 왔었고, 그리고 선생님 오신다고 하셔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딩 게임은 요거예요. 아주 네, 저는 저거 아주 저는 되게 생각보다 오래 걸려가지고 오래 걸려요. 저는 맞아요. 맘먹고서 맞아요. 저도 평상시에는 잘 못해줘요. 저도. 몇 학년까지 보드게임 수업하세요? 저는 다 해요. 저도 중학교까지 하긴 하는데 중학생 애들도 있긴 한데 이제 매번은 못해요. 맞아요. 저는 중등을 제가 보드게임 수업까지는 따로 맞아요. 시간을 내서 해줄 수가 없어요. 어머님들이 수강료를 내시지도 않고. 맞아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니네는 숙제 다 하면 뭐 위에서 하거나. 맞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 중학생이 매일 왔어요. 하나도 안 빠지고. 다른 데 학원 안 가고 이런다고 하는데 조용히 대신 놀아. 그러고 저 작업하고 이런데 놀고 이랬는데. 네. 그래서 좀 좋아하는 거 애들이 좋아하는 걸로 갖고 왔어요. 이거 에코모는 메모리 진짜 게임인데 좋아하죠. 애들 너무 좋아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얘도 되게 좋아요, 선생님. 데드메스 들어오는 저 처음 봤어요. 네 얘는 추천드려요. 연령대 무관하게 좋아해요. 네, 데드메스 들어오는. 그리고 전략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데드메스 들어가 뭐냐면 해적이 게임 룰은 굉장히 심플한데 각각의 카드마다의 전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가 뒤집혔을 때는 어떤 전략을 쓸 수 있고 그래서 뭐 많이 모으고 뭐 이런 게임인데 가성비가 되게 좋고 애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조금 좋아하고 말씀드렸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었어요. 제가 항상 이제 그 가치관처럼 심어놓고 있는 게 한계는 없다라는 거랑 인생은 곱슬이다. 찬스가 왔을 때 내가 이제 더 큰 수를 가지고 있어야 두 배로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였는데 네 근데 요새는 또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나를 어떻게 하면 잘 보이는가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수학 유튜버를 좀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뭐 115명밖에 안 되지만 몇천 명 있으시거나 뭐 이런 분들을 봐도 뭐 크게 뭐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뭐 퀄리티 영상이 막 좋다거나 내용이 막 훌륭하거나 그렇지 않은데도 있는 게 되게 많으신 분도 있고 이 선생님 진짜 대박이다. 저처럼 되게 보드게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되게 잘 알려주고 계셨는데 저보다도 인원수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확실히 그 마케팅적인 게 플러스가 돼야 되지 않나. 계속 쌓이다 보면 저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계속 누가 보거나 말거나 뭐 하고 있는데 그 정도도 빠른 거예요. 뭐 이러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보거나 말거나가 중요합니다. 보거나 말거나. 보거나 진짜 말거나. 또 하니까. 괜찮지 마세요. 네. 내가 좀 김영환 교수님 그 수업도 혹시 네, 저 들으시죠? 이제 이번에 들으려고. 몇 기로 들으세요, 선생님? 89기? 네, 맞아요. 어머, 저 89기예요. 어머, 정말요? 네. 어머, 만나겠다. 어머, 참 잘했다. 신기하네요. 언제